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20억에 팔아가지고는 한 푼도 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내놔야겠까 싶은데 파는 양도소득세 따져보니까 아 이래 못 팔겠다. 뭐 이런 거. 작년에도 한 5월 달부터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갖고 가보자는 생각이 많아요. 지금 정권은 뭘 해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요 아파트 부동산을 둘러보겠습니다. 이번 주죠,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19% 이상 올라서 14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20% 이상 올랐고 세종은 무려 7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세부담이 상당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궁금하실 게, 그러면 세부담 매물이 나올 것인가, 세부담 매물이 다량 쏟아져 나와서 이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죠. 저희가 이 세부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서울 주요 대장 아파트들을 가볼 겁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구와 용산구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찾은 것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아크로 리오파크입니다. 반포구 대장주죠. 자, 이곳 전용 84 올해 보유세가 1989만 원에 달합니다. 이 주변 일대 아파트들 다 비슷한데요. 반포자이가 1928만 원입니다. 자, 이제 반포동에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 1억이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세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부동산 찾아가서 이 매물 많이 내놓고 있는지, 쌓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초구에 1가구 1주택 보유하신 집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이번 주 공시지가 발표됐는데 네. 집주인들 매물 하나둘씩 좀 내놓고 있나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가는요? 호가도 뭐 지금 현재는 정중동 서로 힘겨루기 하는 중인가요? 사장님도 좀 찾아오신 분 있어요? 뭐 문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네. 있었나요? 예,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 때문에 뭐 무슨 세금이요? 어떤 거? 보유세?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였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뭐 45% 있잖아요. 네. 이게 다 10억 넘으니까. 이제 6월 1일부터는 65%, 사무직자는 75%, 지방교육세가 이제 83%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겠다, 못 자기. 파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 안고 가겠다는 건데, 그럼 두 채 이상이면 이제 1억 넘을 텐데 여기 주변이면 네. 보유세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내시겠다는 건가요? 버티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뭐 네. 팔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네. 세금 부담 많으니까 단장 사실은 수입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살다가 가격이 올랐는 건데 전상 자식들한테 세금 좀 네. 도움을 받고 자식들한테 세금 좀 내달라고 네. 하는 건가요? 나중에 어차피 너네한테 갈 거니까. 그렇죠. 아, 이거 내놔야 될까? 이런 문의들은 좀 있나요? 내놔야겠까 싶은데 파는 양도소득세 따져보니까 안 아 돼. 이래 못 팔겠다. 예, 뭐 이런 거. 앞으로 매물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거의 다 정리가 미리 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이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지 피부로 다 체감을 하시나요? 아주 민감하죠. 아주 민감. 대충 다 알고 계신다는 알고 거죠? 있죠. 연세 많은 노이신도 음. 심지어 7, 80대, 90대 노인도 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올 매물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렇지. 이 일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물들은 많지 않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나요? 봅니다. 10년 거주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20억에 팔아가지고는 한 푼도 내 손에 쥐는 게 없어요.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나는 거주를 안 해서 20년 동안 세를 줬던 집이라 그럼 양도소득세를 60% 내야 돼요. 그래서 좀 20억이든 22억이든 저는 못 팔아요. 아마 작년에 팔았으면은 80%의 양도소득세를 제가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작년에 팔아야 되는지 올해 팔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좀 이렇게 팔고 좀 어디로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22억이라고 하면은 나는 한 푼도 내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송파구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인데요. 바로 잠실동입니다. 토지고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제 왼쪽으로는 아시아손촌 아파트를 비롯해 우성 1, 2, 3차,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엘스 아파트, 뒤쪽으로는 리센트 트리즘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갭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껴있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잠실동 옆에 신촌동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반사이익을 얻어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7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파크리오를 비롯해 그 주변 아파트 단지 분위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사실 시장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현재는 많이 지금, 그래서 지금 물어만 보고, 그거는 우리가 캐치를 했어요. 고민들이 있구나,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토지거래 그래서- 허가구역이니까 세입자 내보내고 팔아야 되잖아요. 6월 전에 이제 자기 집, 그치. 문제는 이제 그거죠. 얼마 전에도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사 내보냈어요. 얼마 정도 어. 보통 줬나요, 그럼? 그때 우리가 1,500 주고 내보냈어요. 5월 말까지 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매물이 나오고 소화가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잠실동? 크게 조정될까요?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뭐 수요가 일단 받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네. 크게는 조정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되겠죠. 서로 이제 팔라고 이렇게 서로 뭐 밀당하다 보면은, 팔할 입장에서는 뭐, 근데 그게 조정은 뭐 되겠는데. 1억, 2억 수준이에요? 그래봐야 뭐, 그렇게 없다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수천만 원 수준? 그렇게 해서 뭐,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좀 있을 텐데 예, 예. 매물들이 좀 어때요?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나오나요? 이 매물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예. 글쎄,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는 한 5월 달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버틸 만큼 이제 버티시고 작년에도 한 5월 달부터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는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또 걱정을 또 안 하시는 것 같고, 워낙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반대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신뢰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막 이렇게 집값이 막 떨어질 거라는 분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작년에 좀 소진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4월 말 정도 좀 가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난해 말하고 예. 지금 한 3월 달 중순인데 비교했을 때 매물이 더 많이 늘긴 늘었나요? 네, 거래는 좀 늘긴 늘었어요. 작년에는 물건이 귀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귀한 편은 아니거든요. 50채는 안 돼요. 어제도 여기 33평이 22억 2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아, 그게 신고가인가요?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의 신고가에 근접. 네, 음. 정상적인 잘 받은 금액이라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매물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가격대는 지금 비슷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떨어진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과연 좀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5월 달 가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워낙 사람들이 습득을 해왔고, 이제 여태까지 쉽게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1, 2억만 떨어져도 산다는 이런 매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이제 집값이 뭐 떨어지고 하는데, 좀 뭐 1, 2억만 떨어져도 바로 사겠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양재천이고요. 여러분 오른쪽이 대치동, 그리고 왼쪽이 도곡동입니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죠. 제 뒤에 있는 아파트들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가 1991만원, 자 음마 아파트가 805만원, 그리고 도곡렉셀이 1859만원입니다. 부담이 어마어마해지죠. 두 채를 갖고 있으면 1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곳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실거래가보다 더 매도를 부르시는 분들이 2분 정도 전화 와서 네. 내가 부른 가격보다는 조금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얼마 빨리 정도 사고 싶겠다는 거죠. 얼마 정도 싸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그건 4월 달이 돼야 돼요. 근데 6월 전에 팔아야 되면 지금은 내놔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3월 달부터 슬슬 내놓기는 해요. 네. 하지만 4월 달 왜냐면 사람들이 다 갭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갭은요. 그 차익만 있으면 되는 거라 네. 잔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뭐 5월달 되니까 급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5월 달에 한 달 안에 잔금 조건 뭐 이렇게 있잖아요. 5월 전까지 잔금 조건. 그래서 뭐 일주일 안에 잔금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갖고 가보자는 생각이 많아요. 왜냐면 내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네. 아직까지 막 땡겨서 나 지금 당장 팔아야 돼 이러는 분 잘 없어요. 4월부터는 슬슬 마음이 쫄깃쫄깃해지시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내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보다 더 낮추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훨씬 더 높게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는 실거래가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막 뭐 만약에 뭐 25억을 찍었다. 근데 막 22억에도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24억에 거래가 됐으면 나 아직까지 24억 이상은 팔고 싶다 이거죠. 이게 나올 매물들이 좀 그래도 좀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오지 않겠나. 그런 물건, 그러니까 조정이보다는 그런 물건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욕심부려서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냥 적정 가격에서 실거래가 찍혔으면 그 금액에서 그냥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꾸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강남을 둘러봤고 마지막으로 마포구와 용산구, 강북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포 용산구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있었는데 이곳 분위기들은 어떤지, 그리고 마포구나 용산구의 2채 이상 보유자들도 이제는 보유세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제 팔아야 될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나오나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매물이 그렇게 그 다음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도 안 금매라고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은 나오는데 그 하나씩 나오는 거가 막 금매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버틴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처분을 한 상황이지 뭐 이거 갖고 내가 계산을 두들겨 보면서 못하니까 나 지금 금매로 내놓을래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은 사실상 이미 다 끝났고 이미 사실상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재산세 때문에 겁나서 다주택 때문에 겁나서 하면 5월달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해서지 다 끝났어요. 법인들 물건 많이 나올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등기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 물건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인 물건들이 몇 개 나온 것들이 12월 말에 또 거짐 소진이 다 됐고 근데 법인 물건들이 정말 24평 하나 34평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까지 나 갖고 있었던 게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다 처분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세법에 대해서 꿰고 있어가지고 당장 나와서 그거 갖고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부한테는 바랄 게 시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자예요. 매물은 나오나요 좀? 근데 생각보다 매물 별로 없어요. 그럼 부담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증여 많이 했고 임대주택 많이 해놨고 솔직히 파실 분들은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올 매물들은 나와서 소화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소화는 다 아직 안 되는데 그래도 살 사람은 있는데 융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뭐 더 나오면은 이제 적치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권에서는 못 믿는 것 같아. 지금 정권은 뭘 해도 안 믿는 것 같아. 실제로 이제 집주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정권은 뭘 해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이제는. 이번에 LH 사태가 좀 영향이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브릿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부동산을 둘러보니까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된다, 세금을 못 버티겠다 라고 생각한 이 세부담 매물들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리 준비를 해서 다 내놓았고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LH 사태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끝까지 버텨보자, 서울시장 선거, 대선 이후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월 말까지 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다량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부동산들의 얘기였고요. 다만 4월 5일이 되면 분위기가 조금 변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막바지에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매물이 수억씩 떨어진 매물이 아니라 한 1억 내외에서 조정이 될 만한 매물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매수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1억 떨어지면 바로 매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매수자들이 꽤나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부동산들의 얘기였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다주택자의 다량의 매물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부동산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매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의 예측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도 있죠. 이게 부동산의 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징적인 거래 한두 건, 또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면 아마 단기간에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부동산들의 예측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재빠르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릿지 최동수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